그중에서 이제 이 미니 코스의 주제에 있는 난노트리언 플루이드에 대해서 솔루션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제일 그거 한 개씩 existence인데 existence와 이제 다이나믹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운드리 있는 영역에서 이제 솔루션이 준비돼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안 하고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incompressible fluid equation의 그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소개 정도 할 거고요. 유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고 이거 예. 어떻게 잘 들려요? 예. 그래요? 그럼 필요 없네. 네, 유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블 이퀘이션 나베스톡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나베스톡스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이제 난노트리언 플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좀 요 마이크 보이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치면 힘을 가하면 이게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이는데 반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힘을 살짝 가하면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원래 고체는 이제 어느 정도 약한 힘을 가하면 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 이상을 가야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체입니다. 그런데 말해서 유체는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힘만 가하면 항상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힘만 가하면 이제 변형이 나는 그런 물질을 갖다 우리가 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근데 유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것이 물이나 이제 공기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제 몸속에 흐르는 피 이런 것이 다 유체에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기와 기체와 액체를 갖다가 유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체 중에서도 이제 물이나 공기와 같은 경우는 뉴토니아 그리고 그리스나 폴리머, 바이러스칼 플루이드,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라든가 여러 가지 콧물, 감기 걸린 사람 콧물 흘리잖아요. 그런 거라도 아침에 여러분 간단하게 먹을 때 계란 이렇게 프라이 먹죠. 그 계란에 흰자에 이런 것이 다 난노트리언 유체에 해당됩니다. 그럼 난노트리언 유체가 뭔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체를 갖다가 여러분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체입니다. 길 걸어다니면 이제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의 유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 움직임을 갖다 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 수학적으로 하나의 식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학적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해를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인간의 편리한 도구를 갖다 만들고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체에 대한 관련된 방정식을 갖다가 유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체의 그 이학적 성질을 갖다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를 갖다 성질을 보면 kinetic property가 그리고 transport property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inetic property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velocity, 특히 이제 선서부터 linear velocity를 표현하고 angular velocity나 이제 vorticity, acceleration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velocity입니다. linear velocity. 그리고 이제 transport property라는 것은 우리가 viscosity나 thermal conductivity인데 여기서 viscosity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래 그런다 TV에 그러더라고요. 아침이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 손으로 한번 얼굴을 한번 싹 비비는 게 얼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이제 세수를 하죠. 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세수하고 나서 뭡니까? 이제 손에 물기가 묻었으니까 틀어내죠. 아무리 이렇게 탁 틀어도
사실상 물은 항상 이렇게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손에 보면 물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어디에 들러붙으면 거기서부터 들러붙으려 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갖다 우리가 비스카시티라고 합니다. 점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좀 어떤 유체는 이렇게 만져도 보면 이렇게 손에 안 들러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물 입자가 내 손에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그 물 입자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것, 이런 성질. 그리고 이제 열역학적인 서머다이내믹 프로퍼티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레셔, 압력입니다. 물 분자끼리의 온도라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물 분자끼리 서로 생기는 압력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thermal conductivity, temperature, enthalpy 이런 있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linear velocity하고 viscosity 그리고 pressure. 그리고 뭐 다른 성질에서는 surface tension이나 back pressure인데 우리 이 세 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inetic property를 갖다가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사실 여러분 이거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뭡니까? 뉴턴의 그 1, 2, 3법칙이죠. 그죠? 아까 이름이 아까 뭐랬더라? 이역수라 했는가요? 네. 그 1, 2, 3법칙이 뭐예요? 뉴턴의 1, 2, 3법칙. 알잖아요. 모르면 그 대학 들어오면 잘하는 네? 안 나왔어요? 졸업을 했다고 박사를 받았다. 뉴턴의 1법칙입니다. 이 법칙, 3법칙은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 1법칙 관성이요. 운동이 운동. F 거에 영양 3법칙 작용 안장 반장. 이현수 씨 기억나지 그지? 여기서 이제 제2법칙이 이제 뭐 F는 MA 힘이 있으면 힘이 가해지면 항상 뭐가 변화량이 생기는데 이 변화량이 바로 속도의 변화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가속도로 표현한다는 거지. F는 MA.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리고 또 우리가 물리법칙에서 이제 유명한 또 몇 가지 보존법칙인데 질량 보존법칙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한 F는 MA가 운동량 보존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법칙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 그러면 과연 이게 보존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질이 유지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면 먼저 이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과 올레리안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 위치에서 보존된다는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따라 움직일 때 그 따라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보면 물 입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관찰해야 되니까 뭡니까? 좌표측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 입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좌표측이 변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올리는 디스크립션은 여러분이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고정된 좌표축과 고정된 시간축에 의해서 주어진 물질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표현해보면 뭐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애들이 원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들 잘못 잡았는데 이렇게 뭐 뛰노보다는 거죠. 공놀이하고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공을 갖다 애가 공을 치고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이 이렇게 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밖에 있는 사람, 밖에서 그 일차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고정된 관측자 입장에서 쳐다보는 것을 우리가 올레리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가 기차를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공의 움직임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공이 움직일 때 공의 점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복잡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라그랑지안 디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보면 사람들이 제법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좌표점 이동성이 고정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 둘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 가지고 U를 갖다가 어떤 물입자, 유체 입자의 그 속도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3차원이면 이 x1, x2, x3는 공간 차원이 공간 변수고요. t는 이제 시간 변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속도는 뭡니까? 역시 x 성분, y 성분, g 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U1, U2, U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좀 말한 역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질량 그리고 모멘텀 보존 법칙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일단은 에너지는 우리가 온도의 변화인데 온도의 변화는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개를 갖다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생각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제가 말씀드린 라그랑지안과 올레리안 코드의 관계를 설명해서 먼저 어떤 Q를 갖다가 비밀 어떤 프로퍼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벨로시티 될 수도 있고 에너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Q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토탈 밸런스 생각하면 DQ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캘큘러스 1에 나오는 거죠. DQ, DX1, DX1 더하기 점점점 DQ, DT, DT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용수 다 드시죠, 그죠? 다 드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역시 U1은 뭡니까? 벨로시티의 X 컴포넌트니까 U1은 DX1은 U1 DT가 됩니다. 역시 비슷하게 DX3는 U3 D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것이 나누기가 아닌데 체인으로 해서 나누기처럼 행동을 되죠. 그래서 우리가 DQ, DT를 해주면 얘는 뭡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 요것이 뭡니까? 요 부분이 U1이 되고 얘는 DQ, DX1 역시 U2가 되고 DQ, DX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 부분은 어떻게 씁니까? 요거는 U와 그레디언트 Q의 인너 매적이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Q, DT는 뭐냐면 도로지 변하는 것은 시간만 생각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물입자가 변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라그랑제 센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성질의 변화량을 라그랑제 센서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X1, X2, X3 그리고 T는 independent variable로서 이건 고정된 좌표식입니다. 네. 이 오일의 라그랑제 센서에서의 변화량을 갖다가 오일의 센서에서의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Q, DT는 파셜 데리비티브죠. DQ, DT 더하기 U 닷 그레디언트 Q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F는 MA 할 때 MA가 뭡니까? M에 해당되는 것이 얘입니다. 예를 들어 Q가 벨로시티면 벨로시티의 타임 데리비티브가 엑셀러레이션이죠. 근데 그것이 오일의 센서로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보면 DQ, DT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지 D를 써가지고 라지 D, 라지 D, Q, 라지 D, T라고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머티리얼 데리비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요것들 관계에서 이렇게 새로 생겨난 이 부분을 우리가 컨벡티브 데리비티브를 하는데 뭐 정확하지 않지만 조금 약간 왜 컨벡티브라는 말을 쓰냐는 것은 하면 예를 들어 A하고 U하고 Q하고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류 컨벡션이라고 그러고 다르면 조금 컨벡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어벡션이라고 용어를 주로 쓰는데 여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링크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화학실험 뭐 중고등학교 때 화학실험 할 때 보면 이렇게 열을 가하면 물 분자가 뭡니까? 여기 뜨거워져가지고 물 분자가 이렇게 좀 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위로 움직이죠. 움직이고 위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차니까 가다가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열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그 열을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는 효과를 주죠.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U하고 요 Q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학생을 지금 김용현 교수님 뒤에 있는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아니 이제 나한테 친구인가요? 없어요. 네. 이영수 학생은 담배 피나요? 안 핍니다. 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어쨌든 뭐 앞으로
남자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도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떨 때는 보고 싶지만 어떨 때는 좀 싫지 보이죠. 그럼 그냥 여기 입에 있는 사람들 훅 불면서 이렇게 훅 불면서 담배기를 내는데 안 오게끔 이렇게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배기를 보면 담배기도 이제 보면 굉장한 점이고 유체가에서 아주 큰 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기가 처음에 보면 이렇게 선제 운동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되다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러미나 프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트랜지언트라고 그 다음에 터블런스 플로우를 하는데 사실상 이 터블런스 플로우는 거의 우리가 아직까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의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옆에서 훅 부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게 그냥 퍼질 텐데 훅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확 퍼지죠. 그러니까 얘들의 움직임하고 옆에서 훅 부는 새로운 속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U는 조금 전에 훅 부는 그런 입김의 속도를 말합니다. Q는 다른 프로perty. 그러니까 이런 이 둘이 U하고 Q하고 다르면 이때는 우리가 어백션이 아닙니다. 약간 외부의 힘이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 터를 갖다 우리가 컨벡티브 데리베이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로컬 데리베이티브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데리베이티브와 컨벡션은 로컬 데리베이티브 타임 다 이 컨벡션 데리베이티브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이제 올려낸 센스고 이건 라그랑겐 센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레노즈 트랜스포트 티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어떤 컨트롤 원료 그러니까 주어진 암시 볼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아까 이렇게 물입자가 움직인댔으니까 물입자 특정한 시간에서 이렇게 요입자를 생각하면 요 어떤 볼륨을 생각하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변형이 생기겠죠. 그 변형이 생기고 난 뒤에 그때 볼륨마다 VT 더하기 델타 T는 굉장히 작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요것의 시야에 따른 변화량을 생각하면 예, 먼저 어떤 Q의 이 영역에서의 전체 양을 갖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볼륨 인티그레이션 생각하면 인티그레이션 V, Q, dV가 되고 이것을 미분, 변화량을 생각하면 dDt가 되겠죠. 아까 머티리얼 데리베이티브 생각했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분의 1, 델타 t분의 1 곱하기 이 시간이 t 더하기 델타 영역에서의 토탈 볼륨 인티그레이션 빼기 요 영역에서의 볼륨 인티그레이션을 해주면 미분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 정확한 의미에서 미분입니다. 물론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것과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하고 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학생 이름이 뭐예요? 하나색 이렇게 아니 동물 파란색 장덕규. 그러니까 막으로 더하고 빼고 못하니까 무슨 작용을 하잖아요. 수학적으로 많이 하죠. 그건 뭐지? 우리 캘큘러스는 해서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것이 많이 봐도 말고 얘 t 더하기 델타 t이고 얘는 t이고 얘는 v의 t 더하기 델타 t이고 얘는 vt니까 둘이 빼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덕규였나요? 예. 장덕규하고 이 학생은 이름이 뭐더라? 이 학생 이름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 그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 누군가 끼워줘가지고 둘의 관계를 맺어주죠. 아니 앞으로 맺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맺어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그 중간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수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팽이로 왜요? 치환을 왜? 공부하는 거 맞아요? 뭔가를 더 빼고 하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적분 이거 뭡니까? 적분 VT 더하기 델타에다 QT를 갖다가 더하고 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적분 VT, QT 더하기 델타를 더하고 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적분 VT 더하기 델타 T 빼기 VT고 이 부분은
아까 더하기 빼기 할 때 생기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해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VT고 조금 전에 이제 커진 것이 VT 다이 델타 T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부분의 영역은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3차원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S는 이 표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떤 유한 속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변함에 따라서 물론 여기 원래는 정확하게 직육면체 아닌데 직육면체인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작게 작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 표면에 이렇게 움직이는 양을 갖다가 U하고 물론 탄젠셜 방향인데 이렇게 우리가 증가 함수는 주로 노멀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요 움직임 크기는 넓이는 U 다 노멀 벡터 델타 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곱해버리면 뭡니까? 이 볼륨은 어떻게 되는지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뭡니까? VT에 내서 Q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의 이 VT의 뭡니까? 서피스에서 Q의 변화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빼본 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미안하다. 있으면 할 때 되죠. 예? 바운더리 할 거죠. 높아. 아, 예, 탈폰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탈폰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탈폰입니다. 예, 제가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 쓰는 말. 예? 밑에는 맞겠습니다. 예, 밑에는 맞겠습니다. 예.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지금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차이를 갖다가 생각해보면 사실상 차이는 로컬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것에다가 아까 U 곱하기 노멀 델타 T를 곱한 꼴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적분에다가 Q, T 다이 델타 T, U 닷 N, DS가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피지컬 이런 식으로. 얘는 아까 제가 탈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볼륨 인티그레이션을 다 DQ, DT를 한 겁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얘는 바운더리 적분이니까 이것을 물론 T가 굉장히 작을 때는 얘가 이제 Q가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델타 T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것은 0으로 돼가지고 이 정도로 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이버전스 theorem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에서의 적분은 내부에서의 다이버전스의 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주면 내부에서의 다이버전스 QU의 적분입니다. 더하기 얘는 그대로 써줍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컨트롤 볼륨 VT를 갖다 압수해 정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얘는 요거 그러니까 요 어떤 Q의 VTS의 그 변화량을 갖다가 변화량은 VTS의 요것의 적분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레놀드 트랜스포트 티어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뭡니까? 라그랑지안 센서와 월로렌 센서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보면 dq dt u 닷 그레디언트 q고 레놀드는 조금 다릅니다. 다이버전스 QU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요 항이 하나 나오겠죠. 조금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파티클 모션을 갖다가 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벨로시티로 표현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은 이 벨로시티의 각 컴포넌트를 갖다가 각 코디네이터 나눈 것의 차이의 평균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그 다음에 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서 간단하게 했어요. 물론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대충 그냥 설명합니다. 이거 정확한 설명 아니니까 그냥 왜
둘의 이거 그레디언트 벨로시티의 차이가 왜 로테이션이냐 정확하게 그냥 대충 설명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2차원을 생각해 보면 2차원을 각 승부 U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딱 씁시다. 각점에 대해서. 그러면 U를 갖다가 여기 U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는 U 여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원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U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DU를 갖다가 DY에 대해서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약간은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U가 이렇게 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점에 대해서 이제 V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V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얘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약간 이런 좀 만들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dv dx는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누르는 느낌이 들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x축에서 y축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는 느낌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빼기하면 요것이 미는과 요것이 미는 힘의 차이가 요것이 더 세다면 전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약간 회전의 느낌이 들겠죠. 그 반면에 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밑에서 누르는 것과 위에서 누르는 것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뜨려지겠죠.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원래 여러분 알죠? 샌드위치 이렇게 쫙 누르면 쫙 되게 나오죠. 이것은 뭡니까? 부피를 갖다가 팽창시키는 그런 역할을 줍니다. 물론 정확한 설명이 아닌데 제가 이해를 두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설명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의 각 컴포넌트를 갖다 다른 컴포넌트에 미분한 것의 차이를 갖다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 커라고 관계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어 스트레스, 디포메이션, 디스토션 그러니까 변형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합으로 표현됩니다. 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시어 스트레인, 디스토션은 the average increase of the angle between two lines which are initially perpendicular to in the unstrained state. 그러니까 이것은 변형은 합으로 표현됩니다. gradient velocity 합으로 표현되고 차이는 로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dilation은 뭐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velocity가 U는 지금 여기서 지금 UVW 했을 때는 U1, U2, U3를 갖다 표현합니다. 그냥 유체계에서 UVW 또는 뭐 U1, U2, U3 또는 XYZ 또는 X1, X2, X3 다 비슷하게 그냥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X 컴포넌트의 벨로시티를 갖다가 X 방향으로의 변화율은 뭡니까? 이것이 0보다 크면 뭡니까? X 방향으로 늘어나는 거겠죠. 0보다 작으면 X 방향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역시 이거는 Y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나는 거, 이것은 G 방향으로 늘어나고 줄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합한 것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쪽은 늘어나지만 이쪽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0이 되면 0보다 크면 전체적으로 부피는 뭡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이걸 다 더한 것이 뭡니까? 전체 부피의 다이버전스를 해가지고 볼륨의 증가 감소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보면 다일레이션인데 각각 다 더한 것은 우리가 다이버전스로 표현합니다. 부피의 팽창과 수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가 그렇죠. 보면 여러분 알죠? 뭡니까? 풍선에다가 긴 변각생긴 풍선 그건 뭐라고요? 무슨 풍선이라고 하죠? 그 풍선을 갖다가 막대 풍선인가요? 그 풍선에다가 떨 때 장난 많이 한쪽으로 쫙 누르면 다른 쪽이 이렇게 튀어오르죠. 왜냐면 전체적인 볼륨은 안 변하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들면 다른 쪽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다 0이 된다면 성량이 이것이 플러스를 하더라도 다른 쪽이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상실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부피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부피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로테이션이고 디스토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를 갖다 우리 생각해 보면 비스카스티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세수할 때 손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 걸 이야기했죠. 이제. 그러니까 비스커스 프로퍼티가 뭐냐면 어떤 위치의 성질인데 뭡니까? Which relate to the applied stress to the resulting strain rate.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붙으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밑에는 이제 고정된 판이 있고요. 위에가 이제 어떤 움직이는 판인데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입자가 붙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고정되어 있는 이 물입자는 속도가 없을 겁니다. 0일 겁니다. 그냥 그대로 정지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밀면 위에 있는 물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플레이트에 따라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위에는 움직이고 밑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이때 이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가 요것처럼 리니어 비례관계를 가지는 경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례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그 유체를 갖다 뉴턴 유체입니다. 힘하고 변형하고의 관계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관계가 아닌 유체를 갖다 우리가 난 뉴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비례관계, 아까 변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형이라는데 이 변형은 뭐로 표현되냐면 아까 말한 그레디언트 벨로시티의 합의 평균으로 표현됩니다. 네. 얘에 의해로 표현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어 스트레인인데 예를 들어 이제 시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멀 이렇게 수직면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탄젠셜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밀리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 점성 때문에 이 물 분자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나머지 있는 분자도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탄젠셜하게 움직이는 그래 시어 스트레스, 포스입니다. 다이멘셔널 포스인데 탄젠셜하게 가해진 겁니다. 노멀하게 가해진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타우 IJ라고 하면 타우 IJ는 가 있으면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변형이 생긴다 했습니다. 힘과 변형은 어떤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우는 입실론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타우가 조금 전에 말한 변형 가장 간단히 조금 전에 그 예를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U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U의 Y 변화는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비례관계 나타날 때 이때의 유체를 갖다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난노턴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례관계 같은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비스커스라고 합니다. 점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워로 되면 타워는 어떤 상수 곱하기 입실론의 R로 파워로 씁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입실론과 타워가 비례관계 나타나는 것은 뉴턴이라는 겁니다. 뉴턴의 유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은 것 중에서 이제 파워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은 아까 R이 1보다 클 경우 R이 1보다 작을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다 난뉴턴인데 이 경우는 shear thin닝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shear thicken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은 전혀 안 했지만 플라스틱 여러분 플라스틱 물질이 뭔지 알죠? 플라스틱인데 이걸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별로 변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을 많이 가하면 이 변형이라면서 그다음 쭉 이렇게 비례관계로 이렇게 변형이 납니다. 이런 물질을 갖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비례인데 어느 특정한 힘 이상을 가할 때만이 변형이 생기죠. 근데 제가 요거 입실론에다가 상수를 곱한 요 부분이 점성이랬죠. 근데 난뉴턴인 경우도 얘를 갖다가 입실론 곱하기 입실론의 R 빼기 1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입실론의 R 빼기 1이 점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성은 벨로시티 또는 프레시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갖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입실론을 갖다 그레디언트로 생각하면
점도를 갖다가 R 빼기 1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마 빼기 1이라고 제가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치 그레디언트의 감마 빼기 이게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요. 절대치 그레디언트 U의 감마 빼기 2가 감마가 2보다 작을 경우는 이런 함수가 되고 이 점선이 그리고 2보다 클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레디언트 U가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는 전 뜻입니까? 이것은 점선이 거의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그죠? 요 경우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U가 굉장히 작으면 점선이 거의 무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로 이렇게 케찹을 많이 쓰는 데가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우리나라에서는 롯데리아 지금 롯데리아 가면 처음에 프렌치 프라이. 근데 프렌치 프라이 시켜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케찹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케찹을 하나 주문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쭉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죠. 막 흔들어 쫙 올리면 갑자기 안 나오던 것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뭡니까? 프렌치 프라이를 음악으로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막 흔들게 되면 뭡니까? 그레디언트 U가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 0인데 별로 점선이 거의 무한대가 되는데 점선이 무한대니까 전혀 움직이지 없는 것이야. 근데 막 흔들게 되면 그레디언트 U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점선이 거의 0으로 가까이 되죠. 갑자기 점선이 없어지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쫙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비뉴턴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찹이 비뉴턴 위치에서 가장 분석하기 힘든 예 중에 하나입니다. 케찹을 보시면 나중에 보면 여기가 여기 보면 R이 나중에 보면 1에 해당되는 겁니다. R이 1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 보면 해가 지금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중에 좀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케찹을 흔들면 갑자기 나오는 예가 만약에 남노천은 대표적인 겁니다. 나중에 케찹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나 빙하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먼저 질문 없어요? 질문 좀 하셔야 돼요. 이현수 씨 질문 있어요? 그 설명해 주셨던 그 non-Newtonian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아니고 그, 굉장히 많은데 가장 간단한 게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케찹이 밑에 그래프에 해당되는 건가요? 요게 해당되는 거지. 얘는 R이 1보다 큰 경우 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더 작은 쪽이니까 얘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 예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빙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빙하 움직임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모델을 좀 순하게 했는데 굉장히 그 볼타르 있잖아요. 볼타르 네? 콜타르 예, 뭐죠? 아마 계란 흰자리가 아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몸속에 오는 피 있죠? 피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피는 훨씬 더 복잡해가지고 로그로 표현됩니다. 그레디언트의 로그로 표현되고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훨씬 더 복잡하게 분석이 힘듭니다. 이것은 제가 올드로 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지금 빙하는 있잖아요. 조금 전에 케첩하고 비슷한 거 같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얘네들의 각 유체를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뉴턴 유체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베스톡스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점성이 없는 경우는 나베스톡스가 아니고 오일러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300년 전에 오일러가 나베스톡스 발견되기 거의 150년 전에 오일러가 발견한 건데 이때는 점선을 그때는 무시하고 완전히 수학적으로 좀 유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베스톡스 방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아까 제가 말한
질량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뭐냐면 얘로부터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방정식을 equation of continuity라고 부르는데 전체의 질량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을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겠죠. 그러니까 0은 dt, d dt, 적분 v로 dv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를 갖다가 주어진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질량이죠. 이것을 라그랑지안 센스로서의 미분을 해버리면 0이 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레놀드 트랜스포트 티어럼에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죠. 여기서 레놀드 트랜스포트 티어럼이 얘는 이런 식입니다. 다이버전스 QU 더하기 DQ DT.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미의 아비트리 V에 대해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요 안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로부터 0은 D로 DT 더하기 다이버전스로 U가 되는데 얘는 아까 뭡니까? 요 다이버전스를 여기다 적용하고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U 닷 그레디언트 로 더하기 로 다이버전스 U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U 닷 그레디언트 로 하고 얘하고 더해버리면 뭡니까? 이것이 D로 DT가 되죠. 더하기 로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인데 이 부분이 0이 되는 경우 가장 간단한 경우가 밀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겠죠.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뭡니까?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만약 상수인 경우는 다이버전스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U는 0인 경우를 갖다가 그 위치를 incompressible. 아까 뭡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부피의 팽창과 수축을 갖다 표현했죠. 그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는 비압축성 유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은 경우 그냥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축성 유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로는 P는 우리가 밀도의 함수로 표현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로가 0이 아니면서 요 자체가 0이 되는 경우 있느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우리 보면 여러분 신청수라고 그러는데 바다 저 깊이 보면 바다 이렇게 뭐 계속 이 말리는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밑에요. 위에 말고 위에 밑에 보면 있잖아요. 밑에 염분이 쭉 있는데 염분의 어떤 분포에 따라서 염분이 이렇게 어떤 분포에 따라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이게 꼭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D로 DT가 상수가 되어 있습니다. 0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 이걸 stratified flow라고 하나요? stratified flow라고 하는 거 맞죠? 이거는 갑자기 헷갈려요. 대청수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로는 상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성 유체일 경우. 근데 이제 비압축성 유체일 경우는 로가 상수가 아니죠. 로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로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백겸 상태라고 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퀘이션 하나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서 나온 이퀘이션 하나. 그리고 이제 모멘텀, 컨벤셔널 모멘텀, 아까는 F는 MA라고 했죠. 여기서 MA에 해당되는 것이 DU/DT인데 이것을 올려낸 센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DU/DT 더하기 U 닷 그레디언트 U. 얘가 MA이고요. 물론 여기서 아까 덴시티를 상수로 두게 되면 여기 상수는 우리가 무시하겠습니다. 덴시티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토탈 포스는 뭐냐면 전체 벨로시티 어떤 밀도를 가진 벨로시티를 갖다가 전체를 볼륨 적분한 것이 플러스인데 이것의 변화를 갖다 F는 MA 할 때 여기 MA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equal to F인데 이것은 토탈 포스는 이걸 분석해 보면 바디 포스하고 익스트림 포스가 있습니다. 바디 포스라는 것은 어떤 유체 내 자기 스스로 예를 들어서 물 분자끼리 미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피스 포스 또는 익스트림 포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중력입니다.
볼륨이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걸 갖다 또는 뭐 다른 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부르는 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두 개의 힘을 합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 포스는 우리가 어떤 이 바디 포스니까 볼륨 적분을 갖다에 로 F의 어떤 힘의 적분으로 표현되고요. 서피스 포스는 아까 뭡니까 주어진 것의 탄젠셜 방향으로 표현되는 뭡니까 타워의 노멀 컴포넌트 미안합니다. 탄젠셜 노멀이죠. 아까 뭡니까 중력 같은 경우 노멀로 잡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피스에서의 노멀 방향으로의 노멀 컴포넌트의 타워 ij의 노멀 컴포넌트의 적분을 표현되는데 얘를 갖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가우스 디럼 써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서피스는 원룸 적분을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답은 디럼 써버리면. 다시 말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F 더하기 D 타워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컨저베이션 모멘텀에서 나온 방정식입니다. F는 ma. 여기가 F 해당되고 이게 ma 해당됩니다. 그럼 이 타워가 뭐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F는 아까 지금 뭡니까? 제가 굴렀었나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를 할 때 익스트리얼 포스를 갖다가 그래피테이션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익스트리얼 포스는 제가 말하는 익스트리얼 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디 포스가 뭡니까? 그래피테이션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쓸 때는 익스트리얼 포스를 갖다가 바디 포스하고 혼용했습니다. 근데 여기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익스트리얼 포스는 서피스에 작용된 힘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이 용어는 제가 좀 여기서 빼는 게 좋은데 제가 넣는 바람에 잘 놓였네요. 여기서 이제 서피스에 미친 힘이고 여기 그래비티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디 포스는 얘를 간단히 말하면 그래비티나 아니면 일러스트럴 마그네틱 포텐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피스 포스는 다이버전 타워인데요. 타워를 갖다가 지금 3차원이니까 생각은 9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건 타워가 이제 실험적으로 하다 보면 타워 11, 타워 22, 타워 33이 다 똑같고 상수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프레셔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워 ij는 정지 상태에 있을 때 타워 ij는 어떤 마이너스로 델타 ij로 표현되고 근데 여기서 보면 타우 xx, 타우 1, 타우 2, 타우 13은 다 같으면서 이 마이너스는 스칼리오 수준입니다. 약간 끌당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멀 이것은 우리가 프레셔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지 상태에서 읽고요. 만약에 움직임이 있을 때 플루이드가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는 뉴턴의 유체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변형하고 힘하고 관계가 비례가 된다죠.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워를 갖다가 이것이 비례가 되는데 이 변형입니다. 변형이 비례관계 되고 나머지가 델타 i에다가 어떤 상수 이건 또 다른 비스카시티입니다. 게다가 다이버전스를 곱한 것과 뭡니까 프레셔를 더한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례한다는 것은 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례한가 아니면 우리가 난노토렌 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컴프레스브링, 인컴프레스브인 경우는 이 부분이 0이 된다고 했죠. 컴프레스브인 경우는 이것이 0이 안 되면 살아남는데 인컴프레스브인 경우는 이것이 0이 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요거는 뉴턴이든 난 뉴턴이든 살아남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유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저거 잘못 썼네요. 난 뉴턴이라고 써야 되는데 뉴턴이라고 썼네요. 난 리네트, 이 부분이 난 리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베스토스 방정식은 다시 말하면 아까 F는 MA에서 나온 요 방정식 요것을 다시 표현하면 요 부분이 아까 요 부분 더하기 요 부분이죠. 그리고 얘는 라플라시안 그리고 프레셔 또 얘를 F로 썼습니다. 우리가 F가 주로 익스트리얼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장 보조 법칙에서 다이버전스 U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유체의 거의 모든 운동이 요 방정식 간단한 방정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점성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비스카스 0인 경우는 요 부분이 사라지죠. 요 부분이 사라지면 요 부분이 2차 미분인데 요 부분이 사라지면 1차 미분이죠. 이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이고 그리고 요 경우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에 따라서 원래 방정식이라든가 뭡니까 1차의 경우는 뭐 버그 커신에 생겨가지고 이것은 샥 또는 2, 3자리는 샥 분석할 때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얘가 있는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으니까 미분 2차니까 더 어렵고 요거 없으면 미분 1차니까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요 항이 굉장히 좋은 항입니다. 왜냐하면 요 항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물에다가 여러 번 저는 배가 아플 정도 약을 갖다 먹죠. 약을 딱 먹으면 그러면 물을 하나 딱 마십니다. 그러면 하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좀 배가 배탈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크에다가 약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안면이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쫙 퍼지죠. 이 퍼지는 것을 디퓨전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을 표현하는 term이 이 term입니다. 에너지가 피행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근데 수학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구사하기 힘든 term인데 실험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아까 대류현상처럼 에너지를 흩어지는 효과를 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에너지를 표행 상태로 가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히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U는 여기 나타나고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근데 P는 요 한 곳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P가 우리 미망식만 표현할 때 익스플리시하게 나타나면 좋은데 P가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P와 U를 동시에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U를 먼저 구하고 난 뒤에 P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P는 U에 대한 임플리시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른 많은 방정식은 변수가 나타나면 그 다음 방정식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항이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물론 이 항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항이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나중에 분석하게 되면 벨로시티는 로컬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각점에서 이렇게 벨로시티를 생겼는데 P는 나중에 여기다 다이버스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다이버스 U는 0이기 때문에 얘 부분이 사라지고요. 얘 부분도 사라지고 예를 들어 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는 라플라시안이죠. 라플라시안 P는 요것의 다이버전스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P는 라플라시안 P는 U의 함수로 우리가 뭡니까? 하모니러스 이용하면 함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P는 사실 로컬 셋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글로벌 셋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P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기 알아요. 예. 나중에 이제 바운더리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은 속도는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압력은 안 주어져 있습니다. 압력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임플리시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야기시킵니다. 레귤러티라든가 뭐 유니크니스. 이제 주어진 이제 방정식이 있으면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해가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확한 해가 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해라는 것은 x에 대해서 2미분해야 되고 타임에 대해서 1번 미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클래시컬 솔루션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구합니다. 지금. 그래서 못 구하니까 미분은 안 하더라도 미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해를 구하겠다 하는 것이 위크 솔루션이죠. 위크 솔루션입니다. 위크 솔루션은 그러니까 이그제스트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크 솔루션이 있느냐 없느냐. 위크 솔루션이 뭐냐면 사실상 보면 해가 아닙니다. 해의 후보자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후보자 할 때마다 대통령 후보도 들어요. 유명하게도 저는 하여간 여러분 저하고 반대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후보라 선택하는 바람에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가 한 제목 나왔죠. 그러니까 위크 솔루션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 후보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위크 솔루션.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2번 미분 가능하고 타임에 대해 3번 미분 가능한 그것이 이제 진짜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수 솔루션을 못 가더라도 일단 후보는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캘큘러스에서 뭐죠? 이 학생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학생 이름이 뭐더라? 네? 정재환. 캘큘러스 우리가 무지 열심히 배우고 많이 써요. 그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캘큘러스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옆에 기반진 학생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라이가? 배라이를 캘비에서 가장 큰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도 예상했지만 캘큘러스 배우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제 생각으로 최대 최소로 나갑니다. 그럼 모든 자연현상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학생 키노디건 학생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보면 이 옷 멋있네 그죠? 본인이 샀어요? 부모님이 샀어요? 아 본인이 샀어요? 같이 가서 샀어요. 같이 왜 가요? 하나 사는데 젊은 사람, 젊은 사람. 근데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야 딱 다시 살 때 막 이거 한 피부 보고 가서 마음에 들지만 딱 놔두고 앉아 또 이거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4시간 정도 보다가 이게 4시간 왜 사죠? 그죠? 했을 때 저렇게 시간 많이 가요. 왜 그래요? 그죠?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게 바로 미니맥스 프라고입니다. 그 우리 모든 자연사에 거의 미니맥스 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미니맥스를 갖다가 딱 보자마자 딱 구하면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부 보면 또 뭡니까? 미니멈 또는 미시멈을 후보자를 고르는 거죠. 후보자를 고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극대극소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분을 갖다가 미분이 0인 걸 생각하죠. 그냥 그 미분을 갖다가 0인 걸 하다 보면 미분을 해야 되고 미분을 하다 보면 시퀀스 해야 되고 리미시한 개념에서 시퀀스 해야 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캘큘러스가 조금 편집되는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큰 목적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배우는 또 큰 목적이 하나는 근세 때문에 그런 거죠. 정확한 것을 알면 모르니까 시퀀스를 배우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밖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를 막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크 솔루션입니다. 일단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리지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이 하나가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 하나가 있으면 좋죠.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해를 구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해니까 하나가 있다. 만약에 여러 개 있다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수치에서 하는 분들이 김용전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관 선생님이라든가 나름대로 수치에서 방법을 막 개발합니다. 근데 유니클리스가 보장 없으면 이분이나 이분이 구한 데가 하등은 잘하는 건 모르잖아요. 심하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유니클리스도 보장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큰 축제 하나가 존재와 해가 유일하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방정식의 해는 존재는 사상 1934년 이것이 발견된 거의 약 100년 가까이 후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클에서는 2D인 경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두원 미분 가능하냐 하는 건데, 두원 미분 가능하냐 하는 건데, 나베스톡스 방정식에서는 유니클리스와 레귤레이터가 거의 동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U가 스페이스 쪽으로서는 한 번 미분 가능한 것이 타임 쪽에서는 L 인피니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미분 가능한 것이 L2에 속한 스페이스 쪽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것이 L2에 속한 것이 타임 쪽에서는 L2에 속할 때 이때 우리 솔루션은 레귤러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무스니스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근데 이제 슬리딩의 경우는 굉장히 쇼타임. 여기서 쇼타임이라는 것은 뭐 1나노초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지 몰라요. 어쨌든 쇼타임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다. 벨로시티가 무지무지 작을 때 또는 점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때는 폴 타임에 대해서 이 정도 레귤레이티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T가 인피니티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QQ를 레귤레이티 라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레귤레이티가 있느냐 하는 것은 오픈 프로그램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100만 불 계산금이 있거든요. Most wanted problem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직관적으로 2D하고 3D하고 차이점이 가장 크게 뭡니까? 그러니까 2D에서는 어느 식이 되는 거 스몰리핑이 나중에 곱해가지고 돼버리면 남미의 텀이 스몰리핑인데 근처에 가게 되는데 3D는 안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용하는 거니까 그런 이니퀄리티 잘 그래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현재 그가 좋아해서 그 테크닉까지는 레벨이 안 될 거다라고 보여주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석을 봐서 나베스토스 방정식은 한 70% 사람들이 대충 이야기하기가 70-80% 정도는 레귤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리는 한 70-80 정도가 60 정도가 아마 이레귤러, 그러니까 블록한다, 싱귤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